동생아, 물 가져왔어. 아주 먼 옛날 이름도 없는 어느 마을에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15살, 동생은 겨우 7살이었습니다. 이 남매에게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남매가 어렸을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동생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친척이라곤 한 명도 없는 고아였죠. 누나 배고파. 어린 동생이 누나의 옷자락을 잡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다음 마을에 가면 누나가 밥을 구해올게. 누나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두 남매는 마을에서 마을로 떠돌며 살았습니다. 이 집 저 집을 찾아가 일을 도와주고 밥 한 끼를 얻어먹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누나는 낮에는 밭일을 도와주고 밤에는 남의 집 마당을 쓸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햇볕에 까맣게 탔지만 누나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린 동생을 먹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남자들처럼 밭일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빨래라도? 누나는 집집마다 찾아가 애원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불쌍히 여겨 일거리를 주었지만 대부분은 문전박대였습니다. 썩 꺼져라. 거지 같으니. 우리도 먹고 살기 바빠. 차갑고 매몰찬 말들이 누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참았습니다. 동생을 위해서라면. 동생은 누나가 돌아오기를 마을 어귀에서 기다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 지친 누나가 돌아오면 동생은 뛰어가 누나를 껴안았습니다. 누나, 오늘은 뭐 얻어왔어? 응, 보렴. 고구마 2개랑 옥수수 1개. 누나는 품에서 음식을 꺼냈습니다. 와, 누나 최고야. 동생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누나에겐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자, 많이 먹어. 누나는 고구마 하나와 옥수수를 모두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누나는? 낮에 벌써 먹었어. 배불러. 거짓말이었습니다. 누나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배고파하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두 남매는 빈 사당이나 헛간 구석에서 잠을 잤습니다. 여름에는 모기에 뜯기고 겨울에는 추위에 떨었습니다. 누나 추워. 동생이 몸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이리 와. 누나 품에 안겨. 누나는 자신의 옷을 벗어 동생을 감싸 안았습니다. 자신은 얇은 속옷만 입은 채 동생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누나는 안 추워? 누나는 따뜻해. 너 하나 있으면 돼. 누나는 이를 악물며 추위를 견뎠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품속의 동생만큼은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해 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1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땅은 갈라지고 논과 밭은 바짝 말라갔습니다. 우물도 하나둘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은 사람들의 마음도 메마르게 했습니다. 올해 농사는 다 망했어. 우리도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남의 자식까지 먹일 여유가 어디 있어? 사람들은 점점 더 인색해졌습니다. 누나가 아무리 애원해도 일거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기가. 이 동네에서 얼씬도 하지 마. 마을 사람들은 남매를 내쫓았습니다. 누나, 배고파. 물 마시고 싶어. 동생은 점점 기운을 잃어갔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졌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응, 다음 마을 가면 꼭 물 구해줄게. 조금만 참아. 누나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산에도 물이 없었습니다. 개울은 바닥을 드러냈고 샘물도 말라버렸습니다. 풀들도 누렇게 시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누나, 힘들어. 더 이상 못 걷겠어. 동생이 비틀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저기 고개만 넘으면 마을이 나올 거야.
누나는 동생을 업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누나에게도 힘이 없었습니다. 누나도 힘들지? 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누나는 괜찮아. 넌 누나 동생이니까 업어줘야지. 누나는 억지로 웃으며 동생을 업었습니다. 동생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얼마나 굶었으면 이렇게 가벼울까? 누나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누나는 비틀거리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물 마시고 싶어. 누나. 동생이 약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응, 곧 물 줄게. 조금만. 누나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넘어서자 다행히 마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도 가뭄으로 황폐해 보였습니다. 저기 마을에 가면. 누나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동생이 픽 쓰러졌습니다. 동생아. 누나는 소리를 지르며 동생을 흔들었습니다. 동생은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안 돼. 일어나야 해. 누나는 동생을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따가운 햇볕만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물이 어디 없을까? 누나는 쓰러진 동생을 그늘에 눕히고 필사적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개울가로 달려갔지만 물은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바위 틈을 뒤져봤지만 모두 말라 있었습니다. 하느님, 제발 물 한 모금만. 누나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바위 위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물이다. 누나는 달려갔습니다. 맨발이 돌에 찢겨 피가 났지만 아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바위 위에는 작은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노루의 발자국에 빗물이 고여있던 것입니다. 아마도 가뭄이 오기 전에 내렸던 비가 바위 틈에 고여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물은 고작 손바닥 하나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누나에게는 천금같이 귀한 물이었습니다. 이걸 동생한테. 누나는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동생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물이 새어나갔지만 누나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동생아, 물이야. 물 가져왔어. 누나는 쓰러진 동생을 일으켜 세우고 손에 담긴 물을 동생의 입에 대었습니다. 동생은 본능적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물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천천히. 누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동생의 몸이 갑자기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아? 괜찮아? 누나는 깜짝 놀라 동생을 흔들었습니다. 동생의 몸이 점점 더 심하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눈은 뒤집히고 입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끄으. 동생아, 정신 차려. 누나는 필사적으로 동생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생의 몸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은 손과 발이 점점 가늘어지더니 발굽으로 변했습니다. 얼굴이 길어지고 귀가 쫑긋 솟아올랐습니다. 온몸에 갈색 털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누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동생은 완전히 노루로 변해버렸습니다. 매엣. 노루가 된 동생이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동생아. 누나는 노루를 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런 일이? 누나의 울음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노루가 된 동생은 누나의 품에서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곧 힘이 빠진 듯 축 늘어졌습니다.
동생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물을 먹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누나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한참을 울던 누나는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야,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동생을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해. 누나는 눈물을 닦고 노루가 된 동생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누나가 꼭 너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노루는 슬픈 눈으로 누나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동생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단 마을로 가보자. 누군가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 누나는 노루의 목에 손을 감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은 놀라며 도망쳤습니다. 저것 봐. 산짐승이야. 저 여자애 노루를 데리고 왔어. 쫓아내. 흉물스러운 것들. 사람들은 돌을 던지며 남매를 내쫓았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 노루는 제 동생이에요. 제발. 누나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노루가 무슨 동생이야. 미친 것 같으니 썩 꺼져.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노루를 끌고 마을을 나왔습니다. 온몸에 돌에 맞은 상처가 있었지만 누나는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동생아. 누나가 무능해서. 누나는 길가에 주저앉아 노루를 안고 울었습니다. 노루도 누나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누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전히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게 뭐지?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누나가 고개를 들어보니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오고 있었습니다. 앞장선 사람은 특히 위풍당당해 보였습니다. 원님 행차시다. 사냥꾼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원님은 이 지방을 다스리는 높은 관리였습니다. 그날 원님은 휘하의 사냥꾼들을 데리고 산에 사냥을 나온 참이었습니다. 저기 노루가 있구나. 사냥꾼 하나가 화살을 겨눴습니다. 안 돼요. 누나는 소리를 지르며 노루 앞을 막아섰습니다. 뭐야, 저 아이는? 원님이 말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제발 쏘지 마세요. 이 노루는 누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원님은 가까이 다가와 누나와 노루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어인 일이냐? 왜 노루를 그리 감싸는 것이냐? 원님의 목소리는 엄하면서도 어딘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누나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 없이 떠돌며 살던 이야기, 가뭄 때문에 물을 찾지 못해 헤맸던 이야기, 그리고 노루 발자국의 물을 동생에게 먹였더니 노루로 변해버린 이야기를. 그래서 그래서 이 노루가 제 동생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누나는 원님 앞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원님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누나와 노루를 바라봤습니다. 수아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원님, 저 아이가 미친 것 같습니다. 노루가 무슨 사람이겠습니까? 그냥 가시지요. 시간 낭비입니다. 하지만 원님은 손을 들어 그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보아하니, 이 노루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구나. 원님은 노루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노루는 원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 짐승이 아닌 사람의 지혜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엣. 노루가 울자 그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원님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짐승이 눈물을 흘리다니. 그것도 이렇게 슬픈 눈물을. 원님은 젊은 시절 학문을 닦으며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는 기이한 일들에 관한 책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동물로 변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혹시
정말로 이 아이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르겠군. 원님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아이와 노루를 내 집으로 데려가겠다. 원님, 무슨 말씀을? 수아들이 놀라며 말렸습니다. 괜찮다. 내가 책임지겠다. 원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원님을 쳐다봤습니다. 정말이십니까? 그렇다. 내 동생이 다시 사람이 될 방법을 찾아보겠다. 원님의 말에 누나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누나는 땅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원님은 누나와 노루가 된 동생을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갔습니다. 저택은 놀랍도록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누나는 평생 이런 곳은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이곳에서 지내거라. 그리고 내 동생, 아니 저 노루를 위한 집도 따로 지어주마. 원님은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뒤뜰에 깨끗한 외양간을 지어라. 그리고 최고급 먹이를 준비하고. 예, 원님. 며칠 후 아름다운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깨끗한 짚이 깔려있고 맑은 물이 담긴 물통도 있었습니다. 누나는 매일 동생을 돌봤습니다. 아침이 되면 제일 먼저 노루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동생아, 잘 잤어? 누나는 노루의 몸을 정성껏 빗질해 주었습니다. 부드럽게 상처 나지 않게. 이제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 좋은 음식도 많이 먹을 수 있어. 누나는 신선한 풀과 과일을 가져다 먹였습니다. 노루는 누나의 손을 핥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매애. 그래 알아. 누나도 사랑해. 누나는 노루를 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원님은 누나의 지극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누나는 한시도 동생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동생을 돌봤습니다. 그 모습이 원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렇게 가족을 사랑하는 아이라면 좋은 아내가 될 거야. 원님에게는 아직 아내가 없었습니다. 많은 중매가 들어왔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원님은 누나를 불렀습니다. 내게 할 말이 있다. 누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원님 앞에 섰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한 일이라도. 아니다. 좋은 이야기다. 원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와 혼인하지 않겠느냐? 예? 누나는 깜짝 놀라 원님을 쳐다봤습니다. 나는 내 지극한 마음씨에 감동받았다. 그리고 너를 사랑하게 되었다. 원님의 말에 누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내 출신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다. 원님은 누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동생은 물론 내 동생도 함께다. 내가 꼭 사람으로 돌려놓을 방법을 찾겠다. 원님의 약속에 누나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혼인했습니다. 누나는 이제 원님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노루가 된 동생을 돌봤습니다. 동생아, 누나가 원님 부인이 됐어. 이제 우리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그리고 꼭 너를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노루는 누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비록 동생이 노루의 모습이긴 했지만 적어도 배고프지 않고 따뜻한 곳에서 지낼 수 있었으니까요.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원님이 누나를 불렀습니다. 내일부터 며칠간 먼 곳으로 사냥을 가야 한다. 사냥을요? 응. 임금님께서 명하신 일이라 거부할 수 없구나. 원님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녀오세요. 누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원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절대로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지 마라.
예? 이 지방에는 요괴들이 산다는 소문이 있다. 특히 사람으로 둔갑하는 요괴들이. 원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리 불쌍해 보여도 아무리 도움을 청해도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마라.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누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원님은 떠났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응. 곧 돌아오마. 내 동생도 잘 돌보고. 원님은 말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사흘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누나는 평소처럼 노루가 된 동생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동생아, 오늘 날씨 참 좋다. 산책 나갈까? 바로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누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원님의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마라. 누구세요? 누나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이 늙은이 좀 살려주세요. 문 밖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힘없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드릴 수 없어요. 누나가 대답했습니다. 제발요. 사흘째 굶었어요. 밥 한 술만 주세요. 할머니는 애원했습니다. 누나는 망설였습니다. 원님의 말을 따라야 할까? 아니면 굶주린 할머니를 도와드려야 할까? 물 한 모금만이라도. 제발.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누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얼마 전까지 굶주리며 떠돌았습니다.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엣. 노루가 된 동생이 소리쳤습니다. 마치 문을 열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누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허름한 옷을 입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몸은 바람에 날릴 듯 말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절을 하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리 앉으세요. 음식을 가져올게요. 누나는 할머니를 마루에 앉히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노루는 계속해서 불안하게 울었습니다. 매엣. 괜찮아, 동생아. 그냥 불쌍한 할머니일 뿐이야. 누나는 밥과 국, 그리고 반찬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드세요. 천천히 드세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좋은 음식을.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누나는 할머니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다 드셨어요? 더 드실래요? 누나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미소가 사라지고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순진한 거. 예? 누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무서운 힘으로 누나의 팔을 잡았습니다. 놓으세요. 무슨 짓이에요? 누나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거, 내가 다 가져갈 거야. 할머니는 누나를 끌고 뒤뜰로 갔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누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할머니의 힘은 놀랍도록 강했습니다. 뒤뜰에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잠들어라. 할머니는 누나를 연못에 밀어 넣었습니다. 으악. 첨벙. 누나는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노루는 그 광경을 보고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매엣, 매엣. 하지만 집안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연못을 보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3번 제주를 넘었습니다. 휙, 휙, 휙. 그러자 놀랍게도 할머니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젊어지고 꼬부랑한 몸이 쭉 펴졌습니다.
순식간에 누나와 똑같은 모습이 된 것입니다. 크크크. 완벽해. 이제 나는 원님 부인이야. 가짜 누나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원님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소. 원님은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감마님. 가짜 누나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원님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소리도 말투도 아내와 같았지만 뭔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원님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동생은 어떠하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가짜 누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노루는 달랐습니다. 원님이 노루를 보러 가자 노루는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매엣, 매엣. 노루는 뛰어올라 원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짜 누나를 향해 화를 냈습니다. 왜 이러지? 무슨 일이야? 원님은 당황했습니다. 저것이 원래 성질이 그래요. 요즘 들어 더 사나워졌어요. 가짜 누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원님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평소 노루는 순하고 얌전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노루의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가짜 누나가 나타나면 노루는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쳤습니다. 매엣, 매엣. 정말 시끄럽네요. 저 노루 처치하는 게 어때요? 어느 날 가짜 누나가 원님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원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 노루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요. 그냥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오? 당신 동생인데. 동생이라뇨? 그냥 짐승일 뿐인데요. 가짜 누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원님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그날 밤 원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예전에 그녀라면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원님은 출발하기 전 했던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지 말라. 원님은 하인을 불렀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글쎄요.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집에 손님이 온 적은? 아. 그러고 보니 사흘째 되던 날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뭐라고? 원님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인께서 할머니를 집에 들이셔서 밥을 대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부인께서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어떻게? 말투도 차가워지시고 노루에게도 함부로 대하시고. 원님은 확신했습니다. 요괴다. 아내가 요괴에게 당한 거야. 원님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뒤뜰 연못을 팔아. 지금 당장. 예? 연못을요? 빨리. 하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연못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누나는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연못을 파는 거예요? 곧 알게 될 것이오. 원님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인들이 연못에 물을 파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연못 바닥에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저게 원님은 달려가 그 사람을 끌어올렸습니다. 진짜 누나였습니다. 부인. 원님은 누나를 흔들었습니다. 누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영감마님. 무사하구려. 살아있소. 원님은 눈물을 흘리며 누나를 껴안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루의 몸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엣. 노루는 환한 빛에 쌓이더니 천천히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발굽이 손과 발로 변하고 털이 사라지고 얼굴이 사람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누나. 동생은 다시 사람이 되어 누나에게 달려갔습니다. 동생아. 누나는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다시 사람이 됐구나. 누나.
오누이는 서로를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안 돼. 가짜 누나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잡아라. 원님의 명령에 하인들이 가짜 누나를 붙잡았습니다. 놓으라고. 가짜 누나는 몸부림쳤습니다. 그러자 둔갑술이 풀리며 본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커다란 여우였습니다. 천년을 묵은 구미호. 요괴를 처단하라. 원님의 명령에 하인들이 여우를 묶었습니다. 크르륵. 내가 이렇게 당하다니. 여우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에필로그. 진짜 누나가 돌아오고 동생도 다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사람이 된 거예요? 누나가 물었습니다. 아마도 누나가 살아나면서 저주가 풀린 것 같아요. 누나와 제가 함께 있어야 하는 운명이었나 봐요.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원님은 두 남매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동생에게는 좋은 스승을 붙여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동생은 총명해서 금방 글을 익혔습니다. 누나 덕분이에요. 누나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아니야. 우리 함께 이겨낸 거야. 오누이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동생은 훌륭한 선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배필을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누나와 원님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낳아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누나 기억나? 우리가 굶주리며 떠돌던 때. 응. 그땐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누나가 포기하지 않았잖아. 끝까지 나를 지켜줬어. 당연하지. 넌 내 동생인걸?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것을.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